자바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의 이제 메소드를 우리가 앞서서 스태틱 메소드를 했었는데요. 클래스 안에도 메소드를 정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필드 또는 attribute, 멤버 변수 뭐 그런 이름으로 상수 변수 값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앞서서는 메소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메소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메인이라고 그러는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드처럼 접근이 가능한데요.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에 마이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됐으면은 그걸 부를 때는 그냥 함수 마이 메소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메인에서 지금 같은 디렉토리 내에 메인 함수가 메인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이 메소드는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태틱이란 말보다는 이제 객체로 쓸 때는 퍼블릭이라고 그 수식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겠는데요. 스태틱이라고 하면은 단 하나만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때 하나만 메인처럼 메인 메소드처럼 하나만 만들어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보통 선언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스태틱으로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다른 하나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죠. 퍼블릭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 my static 메소드, my public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방법도 약간 다르죠. static 메소드는 그냥 불러도 됩니다. 유일하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된 메소드는 마치 아까 설명된 필드 멤버 변수처럼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은 객체에다 점을 찍어서 호출합니다. 이때 입력 파라메터 값을 넣는 요 괄호 부분이 있어야 되면 주의하셔야지 되겠죠. 물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가 하나 풀로 여기 있는데요. 메인 클래스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처럼 퍼블릭 보이드 풀 스로틀 그래서 스로틀을 갖다가 차에서 최대한도로 연다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죠.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 동작을 우리가 직접 취할 수 없으니까 프린트문으로 차가 아주 스로틀을 최대한도로 열어서 빨리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같은 메소드들을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인수를 하나 받네요. 인수 아규먼트를 하나 받아서 인테저 값을 받아서 지금 스피드 얼마로 최대 스피드는 얼마로 가고 있어 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이렇게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죠. 메인을 써서 메인 클래스를 써서 그 다음에 풀 스로틀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지금 car is going as fast as it can 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인수를 하나 줘서 이 스피드를 부르면은 최대 스피드는 200이야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필드처럼 점을 찍어서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다. 스태틱 메소드하고 퍼블릭 메소드는 좀 다른데 스태틱 메소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메소드 객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플 클래스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이제 같은 디렉토리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메인이라고는 자바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자바 메인.자바에 선언되어 있고 세컨드라는 클래스가 세컨드.자바라는 클래스 이렇게 한 파일당 한 클래스가 선언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메인 클래스에는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세컨드 클래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는 거죠. 메인 함수가 있어서 메인 함수가 이제 메인 클래스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데요. 예, 대문자 소문자 이거 다른 겁니다. 대문자 메인 클래스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 아까 우리가 했던
필드, 즉 멤버 변수에 대해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메소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것도 또 비슷합니다. 각각 파일을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를 실행하면은 세컨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중에서도 특이한 메소드가 컨스트럭터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생성자.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은,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면서 메소드로 처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식어는 물론 객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생성자도 여기 인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요, 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불릴 때 new 해서 만들 때 요것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x는 5로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메인 함수가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OBJ를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은 아까 메인이라고 그러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메인이라는 클래스 아래 여기 x는 5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new 하고 만들 때 메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객체 이름 myObj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자가 아까 소출됩니다. 생성자 안에 이게 있었죠. x는 5. 그래서 x 값이 만들어질 때는 필드만 있었는데 생성자, 즉 메인 함수 요게 생성자가 풀릴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x가 요때 5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찍으면은 이제 5 값을 화면에 프린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코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하고 이제 리턴 타입 마찬가지로 리턴하고 void 여러분들 뭐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만들어진 값은 이 블록 내에서 y 값이 유효하죠. 그래서 넘겨받은 y 값에다 x를 넣어서 하는 것이 가능하죠.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이게 5가 없었죠. 5가 없이 했을 때는 아까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요 생성자가 불리겠죠. 없을 때. 그래서 x에다 5를 이렇게 집어넣고 인수를 안 받았어요. 지금 생성자를 이렇게 인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아규먼트를 하나 집어넣어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를 때도 이렇게 5 인테저가 있는 값으로 해서 생성자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값을 요때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9를 집어넣으면 9가 들어가서 9가 x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편리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성하는 순간에 변수값 x를 세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파라미터 값은 뭐 원하는 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성자가 이거는 2개의 아규먼트 인수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앞에 값 이어 값은 이어 해가지고 이게 파라미터죠. 저기 멤버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있고요. 집어넣고요. 네임 값은 모델 네임 해가지고 요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거죠.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클래스가 이제 메인이 있는데 메인 안에 이 안에 모델 이어도 이렇게 인수값이 만들어지고요. 모델 네임도 이렇게 인수값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워낙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생성자가 있는데 생성자가 요런 생성자가 하나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때 메인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메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지금 생성할 때 이 생성자가 인테저와 스트링이 있는 이 생성자를 부르게 되겠죠, 당연히. 예. 생성자임을,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갈 때 myCar라고 그러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죠. 이것이 만들 때 처음 생성할 때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1969를 받아서 이어로 받아서 그 이어 값을 모델 이어에다 집어넣습니다. 모델 이어는 여기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델 이어가 얼마가 됩니까? 1969가 되는 거죠. 생성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머스탱이 넘어갑니다. 머스탱이 여기로 넘어가고요. 머스탱 네임 받아서 네임이 모델 네임이 할당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모델 네임은 요거였죠. 그렇죠? 모델 네임은 머스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카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서 점 모델 이어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오죠. 그래서 1969 그 다음에 마이카 모델 네임 하면은 얘를 갖고 오죠. 머스탱. 자, 요렇게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 모디파이어는 앞에 수식하는 것들이었죠. 뭐 모디파이어 중에 뭐 퍼블릭이란 말 이제 익숙하죠. 모디파이어는 어디에 붙습니까? 멤버 변수에도 붙을 수 있고, 메소드에도 붙을 수 있고, 클래스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는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그냥 프로텍티드가 돼요.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은 그 메소드를 갖다가 그 클래스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메소드도 접근할 수가 없고요. 퍼블릭으로 해야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한다는 것은 접근해서 읽거나 뭐 할당하거나 메소드나 멤버 변수의 경우에, 그 다음에 클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성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허락된 것 위에는. 프로텍티드는 일반적으로 같은 패키지, 보통 패키지가 디렉토리를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들끼리는 서로 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파이널 기억하시죠? 파이널로 하게 되면은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고 그 상수값으로 계속 그 값을 쓰거나 변동이 불가능한, 뭐 클래스도 파이널로 선언하면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앱스트랙트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추상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입력, 출력 또는 틀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앱스트랙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파이널 앱스트랙트가 활용이 되겠고요. attribute, 멤버 변수나 또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파이널 앱스트랙트가 적용이 가능하면서 또 스태틱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되면은 그 클래스에서 고유하게 객체로 만들 때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지 않고
딱 하나.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는 메인 함수 썼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설명을 할 때 스태틱을 선언하니까 특별히 객체로 만들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태틱이란 말은 유일무이한 멤버 변수나 또는 메소드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점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사용할 때 씁니다. 트랜시언트, 싱크로나이즈드, 볼레타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부터 한번 볼까요? 파이널은 지금 뭐 클래스에도 선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에도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메소드도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은 얘를 파이널이라고 붙였어요. 그렇죠? 그럼 요 값들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50을 x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파이널로 됐으니까.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25를 할당한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읽는 건 돼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요. 스태틱 메소드, 이제 스태틱을 쓰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my static, my public method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걸 부를 때 my static method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왜? 딱 하나니까 그냥 부르면 됩니다. 접근 가능한 도메인에서 스코프에서 이렇게 영역에서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된 것들은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객체에다가 불러서 활용이 가능하죠. 자, 앱스트랙트는 이제 클래스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앱스트랙트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그렇게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다. 여기서는 앱스트랙트를 할 때는 스터디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여기 중괄호 해서 뭐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멤버 변수는 그냥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죠? 멤버 변수로 할 때, 그래서 메인을 이렇게 할 때 멤버 변수는 그냥 뭐 이렇게 새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주에이션 이어 하면은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기 앱스트랙트로 얘도 내용은 안 집어넣었지만 꼭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이게 어떤 때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메소드를 우리가 선언을 해서 입력 출력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고 내용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앱스트랙트를 써서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할 때 이제 오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준 것도 이렇게 스터디 할 때는 my object 할 때 얘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오류가 없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엔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엔캡슐레이션이란 것은 캡슐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멤버 변수 인수값들에 대해서 프라이빗을 선언을 해놓고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get이라든지 set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이걸 접근하게 하면은 좀 안전하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get이란 말은 갖고 온다, set이란 말은 집어넣는다. 즉 할당문, 그 다음에 리드문 대신에 이렇게 getset을 써서 하는 코드하는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름은 그냥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은 얘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 놓게 되면은 뭐 퍼슨으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점 해서 얘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하는 메소드들을 퍼블릭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getName 하면은 얘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set은 원하는 값을 받아서 얘 값을 얘한테 집어넣죠.
this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그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is라는 값을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볼까요? 일단 아까 네임이 클래스에서 네임이 접근이 안 가도록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존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집어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myObjectName을 갖다가 읽어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는 것도 오류가 납니다. 왜? 여기서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름을 갖고 오거나 쓰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getName 이건 퍼블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제로 실행할 때 이제 오류가 난다는 내용이고요. getName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myObject에다가 setName을 하고 존을 주면은 이거는 myObject의 obj의 name을 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setName은 퍼블릭이고 퍼블릭에서 얘를 전달받은 내용이 내부적으로 name을 존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getName도 얘가 getName을 하면은 안에 있는 obj의 이름을 name을 리턴을 하죠. 반환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오류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고 get 또는 set이라고 그러는 메소드를 써서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프라이빗 필드 또는 멤버 변수를 접근하게 하는 방법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read only라든지 write only 쓰기만 가능하거나 읽기만 가능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보안이라든지 여러 명이 동시 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하다 하는 내용이죠. 자, 디렉토리라는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패키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코드를 선언할 때 이런 거 패키지 네임하고 클래스, 패키지 네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시스템.아웃. 뭐 이렇게 아스테리크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시스템.아웃 하면 그럼 그것이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을 얘기할 그 디렉토리 안에는 모든 패키지를 얘기합니다. 클래스까지 쓰면은 그 특별한 클래스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할 때 아까 예를 들 때 퍼스트하고 세컨드 클래스 쓸 때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것들은 이렇게 패키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클래스들을 접근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스캐너 클래스라는 것들은 다른 디렉토리 안에 보통 그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보통 자바 디렉토리 아래, util 디렉토리 아래 스캐너라고 그런 디렉토리 안에 가보면 스캐너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지 걔를 가져다가 같이 이제 같은 클래스 레벨에서 메인으로 불러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를 해야지 하고서 여기서 막 이런 거 new 뭐 이렇게 써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스캐너가 뭔지 이 생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요 클래스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주면은 안 써주고 여기다 사실 요 앞에다가 java.util.scanner를 다 써줘도 됩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다 일일이 다 하나마다 여기도 스캐너도 java.util.scanner 다 써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곧바로 클래스명을 써주면은 그 다음에 메소드들도 곧바로 이렇게 써주면은 메소드들도 다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서 쓰는 것처럼 동작이 됩니다. 자, 처음에 만들어주는 과정에도 그럼 패키지를 어떻게 나도 하나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쓸 때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쓰느냐, 내가 이런 식으로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패키지를 쓸 거다 라고 마이팩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팩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패키지로 얘를 컴파일 하면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패키지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돌려야 됩니다. -d 디렉토리 등록 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점, 지금 현재 디렉토리, 현재 패키지가 있는 거 디렉토리에다가 그럼 마이패키지 클래스 점 다발하면 이게 패키지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등록이 돼서 이제는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서 쓸 수가 있죠. mympeg.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mpeg, 이게 패키지 내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 myPackageClass 하면은 점 아까 스캐너 java.util.scanner를 해서 그 클래스를 부르듯이 myPack.myPackageClass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불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상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vehicle이라고는 이게 vehicle이라고 하는 것은 탈 것이란 뜻이죠. 타는 것. 그래서 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이름이 있을 때니까 이름. 그 다음에 얘가 메소드는 hon크라고 해가지고 누르면 빵빵 하는 기능을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vehicle이라고 그러면은 탈 것이란 뜻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탈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차도 있겠고, 뭐 말도 있겠고, 뭐 그렇죠. 기차도 있겠고. 근데 차는 이 탈 것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텐즈를 하게 되면은 여기 추가를 해서 이렇게 모델 네임이라고 하는 걸 더 집어넣는데 따로 안 쓰더라도 여기 있는 브랜드하고 메소드인 hon크가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델 네임만 있잖아요. 하지만 세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로 만들게 되면은 hon크도 부를 수 있고 모델 네임 브랜드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래스가 vehicle이라고 그런 클래스가 있잖아요. vehicle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지금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는 포드인데 뭐 이거는 귀찮으니까 생략하고요. honk 라고 메소드가 있어요. 두 개, 하나의 멤버 변수, 그 다음에 하나의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얘를 익스텐스 했어요. 카가. 그래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얘를 상속을 받아서 카가 만들어진 거죠. 카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모델 네임이라고 그러는 모델 네임이라고 그러는 멤버 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요, 따로 안 쓰더라도 사실 여기에 브랜드하고 hon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카라고 해가지고 카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카를 이제 마이카로 만든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마이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세 개의 아이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카를 만들 때 그 생성자에서 기본 디폴트로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의
세 가지 모델 네임, 브랜드, 그 다음에 홍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카하고 홍크를 하면은 그렇죠, 마이카에 홍크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뿌잉뿌잉 그럽니다. 프린트 할 때 브랜드 모델 네임 하면은 여기 브랜드하고 여기 모델 네임 디폴트로 선언된 값들이 다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을 받은 다음에 객체 이렇게 만들면은 물론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속의 개념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속 만들면은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할 때 파이널 쓰면은 이제 파이널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비클을 클래스에다 파이널 선언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곧바로 에러가 납니다. 얘는 우리가 파이널을 멤버 변수 때도 써봤죠. 근데 클래스에도 파이널 선언하면 상속 안 돼. 최종값인데 무슨 상속이야?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자,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역시 뭐 객체 지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가 폴리모피즘이죠.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동물이 있고요. 동물 중에 뭐 피그라든지 도그, 개나 고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물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을 애니멀 사운드, 동물이 소리를 낼 테니까 동물한테 울어봐 하고 얘기하면은 동물이 이제 사운드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을 받고 나서 애니멀 사운드를 갖다가 다시 재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요 내용을 갖다가 얘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꿀꿀, 돼지는 꿀꿀, 소는 개는 멍멍. 그래서 원래 슈퍼 클래스 엄마 클래스에서 선언된 내용의 멤버 변수나 메소드들을 이렇게 오버라이트 하게 되면은 덮어쓰기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약간 색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애니멀을 선언하고요. 애니멀.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뭐 이렇게 선언하고 독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애니멀을 갖다가 선언할 해서 뭐 새로운 마이 애니멀을 선언하고요. 요거는 이제 애니멀로 만들어진 거죠. 동물로. 그 다음에 마이 피그는 피그로부터 만들고 애니멀 마이 도그는 도그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그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이름을 똑같이 마이 애니멀 사운드 소리 지져봐 하면은 각각 알아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알아서 낸다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보내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보내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속을 갖다가 이렇게 시켜놓고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사실 요 피그하고 도구하고 애니멀하고는 세 개는 메소드 이름이 똑같지만은 다른 클래스로 선언이 된 거잖아요. 다른 클래스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애니멀 사운드라고는 공통된 내용만 보내면은 얘네들이 마치 유사한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지져봐, 사람한테도 너 지져봐 그러면 뭐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애니멀 사운드를 사람으로 확장해서도
만약에 상속 개념을 잘 이용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서로 다른 클래스라든지 객체로 객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도 뭐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폴리모피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